두 번째 함량king 키워드는 전화위복. 김정은 사과의 전화위복.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이 어제 보낸 전통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과했는지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소 국장님,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 이건 뭐 틀림없어 보여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이고 이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아까 서훈 실장 읽어준 대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관련된 건 아니다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을 통해서 사과를 밝히는 건데 이 최근에 공개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친서 거기에도 보면은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신뢰와 존중 관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등장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장 이후에 어쨌든 이 남북 채널을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뚫기 위해서 굉장히 현 정부가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친서의 공개로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은 무언가 이제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활로를 막 뚫어가려고 하고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나름 뭔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려는 차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민간인을 북한군이 총격을 통해서 사살을 했고 기름까지 뿌려서 불태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분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상당히 확산이 되니까 북한으로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낀 거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무언가 이런 활로를 좀 확보를 하고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카드를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서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뭔가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이런 사과를 전해온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도 지난번 사건 발생 초입에 했던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지는 흐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도한 그런 효과도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정작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북측의 답변은 없었고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는 되레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센터장님, 야당에서는 즉각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북한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남한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사과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과에는 첫째, 정말로 이례적인 사과예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진솔한 형식을 빌어서 사과한 적은 없어요. 그 점은 평가를 하는데 두 번째, 베푸는 사과예요. 자기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요. 이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데 너희들이 걱정을 하니까 내가 사과를 해준다 이거예요. 시혜적 사과인가요? 그렇죠. 세 번째는 독이 든 사과예요.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넘어가 버리면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해 행위를 했는데도
그 후속 조치는 없어져요.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 남북 관계에 잘못된 관행이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 사과에 만족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상황을 관리하려 든다면 안 된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그것과 별개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지 이 문제를 덮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금 신법처 센터장께서는 독이 든 사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권은 어제 김정은 사과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역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래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와 같이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었다. 표현의 수위나 또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좀 쉽게 볼 건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갖게 한다. 이게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사실. 네, 평론가님.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 전문에서 2번이나 사과한 건 처음이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여권을 다 네네. 평가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 자리에서도 평가할 만한 사과다. 이례적이다. 뭐 사실 전례가 없었다. 예. 이 부분은 팩트니까 그 팩트는 팩트대로 이게 굉장히 달라진 이 변화구나. 그 이 변화가 앞으로 가져올 영향은 뭘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왜냐하면 양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또 전략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건 좋다,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 주되 예. 이 여당이잖아요. 그럼 여당은 어떤 숙제가 있냐면 예. 아까 초반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북한의 발표와 우리 군의 발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걸 메꿔주는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좋아요. 북한은 상당히 좀 큰 부담을 끌어안고 최고 지도자의 사과라는 나름의 큰 카드를 통해서 이 국면을 전환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뭐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졌는데 저는 야당이 북한을 질타해야 될 부분이 또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로 몰리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럼 이 부분을 정부가 돌리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우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칭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게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저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저는 악수가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외신들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사과 이전에는 남북관계 경색된다. 12년 전에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의 재판이다. 그러다가 사과가 나오자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이 전반적으로 이 국제 외교 정치상으로 좋은 흐름이지만 국민은 사실은 이 실종 공무원의 아까 유가족과 이 개인의 이 비참한 삶의 마감을 생각을 해보면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덮을 그렇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좀 입장으로 예.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북한 지도자의 사과를 이 찬양 일색으로 갈 부분은 결코 아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여당이 좀 조심할 대목이라고 보는데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북한의 사과 전통문을 두고 어제 국회에서는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살해됐습니다. 울분을 토해야 할 이 자리가 김정은의 북한 통일전선군의 편지 한 장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정말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뭐 미안하다는 표현이 2번 들었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뭐 언뜻 이런 입장을 좀 더 두둔해주는 이런 자리로 되는 것. 저희 여당이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 여당 의원들의 사고와 인식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하늘 땅, 별 땅 차이예요. 그거 차원이 클래스가 틀린 그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록물도 꽁꽁 숨겨놓고서 그런 그 악행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클래스가 틀립니다.
네, 국장님 두 의원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쪽에서 예를 들면 가해자 편을 들었다, 북한 편을 들은 것 아니냐라고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게 좀 정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여러 얘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통전부가 보내온 그 통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우리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거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역풍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여야가 약간씩 지금 서로 오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번 상황은 과연 이제 군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건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북한에서 과연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발표와 현재 북한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통지문에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일을 계기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공동조사 뭐 이런 제안도 했지만 이게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에요. 남북 간에 뭔가 접촉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접촉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향후에 무언가 이 남북 간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는 그런 계기로 또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그 실체, 사실관계 규명에 조금 더 힘을 좀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침 어제 14 남북 공동선언 13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북한 통지문을 두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이게 어떤 점에서는 남북관계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명을 달리한 이 씨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평론가님. 네. 남북관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민간인이 무참하게 사살됐는데 네네. 전화위복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할 때 저희가 말을 조심하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의 경우에 왜 무리수를 둔 것이 그 자진 월북이라는 것에 방점을 너무 뒀을까?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기만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엉뚱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웩더독이라고 해서 이 꼬리가 몸통을 끌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일이 다 엉클어지는데 지금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에서도 그렇지 이제는 보수 진보가 상관없이 북한이 3대 세습 왕조 체제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군주라는 표현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절대 군주라든가 아니면 이 폭군이 아니고 조금 더 이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 보려는 그런 군주면 체제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방점을 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문제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이 씨와 그 가족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유감이지만 이란 전제를 달았어요. 신중하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지켜보자. 이런 정도 발언이면 괜찮아요. 이 전화위복이 등장하는 바람에 전화위복은 여기엔 잘 맞지 않는 단어죠. 뭐냐면 이게 화일 줄 알았는데 복이 들어오는 일이 됐다. 그럼 여기선 이제 사람의 생명이 이제 달렸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은 더 진중하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드라이하게 얘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휘 하나를 잘못 써서 저는 본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설에 휘말리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구설이 늘 그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계몽군주 그리고 전화위복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았겠다.
그렇다면 맥락이 오히려 잘 통하고 예. 저 메시지는 의미 있게 우리가 함께 검토해볼 얘기가 됐을 텐데 이 키워드에 집중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또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 사과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그 남북 정상 간에 한 보름 전쯤에 주고받은 친서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친서 전문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친서를 공개한 청와대에 좀 의도가 있을까요? 상황 관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도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 때마침 북측에서 전통문이 오니까 그걸 공개하면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 메시지를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전문 공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 전문 자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뭐 생명을 존중하는 김정은 위원장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 시기에 공개하는 건 아니죠. 저 이렇게 같이 친서가 오가는 관계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그런 덕분에 이렇게 사과도 이례적으로 했으니까 이 상황을 좀 관리하고 싶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가면서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관리하고 싶은 그런 청와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주 세부적인 사안까지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조금 보듬을 줄 알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 바로 그 논란을 짚고 싶은데 친서를 공개한 이유도 논란이지만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문장을 지금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지난 8일인데 딱 2주 만에 정말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후국장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맥락은 다르죠. 저 당시 맥락은 이제 수해나 물론 태풍. 사건 전 일이죠. 네, 예. 전 일이기 때문에 수해나 태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현지 지도도 하고 등등등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집이 무너지면 집 다시 지으면 되고 뭐 다리는 끊어지면 이으면 되고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다 하면서 이제 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접한 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 친서를 접했지 거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 생명 존중이라는 그 단어와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어쨌든 무참하게 살해된 우리 공무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통지문을 우리한테 보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북한에서 이제 처음 인지한 게 오후 3시 30분쯤이고 실제로 총격을 가해서 사살한 게 밤 9시 30분쯤 한 6시간 정도 간격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북한 측은 지금 정장에 우리로 지금 함장쯤 되겠죠. 판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 6시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북한의 고위층에게 전달이 돼서 지시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친서가 공개된 효과가 약간 그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아까 신 박사께서 얘기한 대로 저런 부분은 그냥 굳이 공개를 하지 말고 친서를 최근에 이렇게 오갔고 핵심 내용은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했으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또 친서 공개를 두고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왜 청와대에서 최초에 대처를 못했느냐라고 추궁을 했을 때 한라인이 없어서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친서가 오간 걸 보면 한라인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한라인이 존재하는 거죠. 친서도 갔고 또 북측에서 온 전통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또 공개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군사 라인은 중단됐고 정부 대 정부 간 라인은 중단이 됐지만 우리 국정원과 저쪽 통전부 사이에 한 라인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22일 오후 3시 반 정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5-6시간 동안 북측에 메시지를 전했어야 돼요. 이렇게 좀 무사하게 송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메시지가 안 갔다는 게 문제인 이 거죠. 한 라인을 통해서 보낼 수 당연히 이 라인을 통해서도 보냈어야 되고 그 밖에도 보낼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해 바다에 있는 상용 통신망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그쪽에 있는 고속정이나 해양경찰 선박에 대해서 확성기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메시지 수단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아쉬운 거죠. 네.
네. 신범철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